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 전략연구원 부원장 김한기입니다. 트럼프 앞선을 끝난 이번 미국 대선으로 미국의 정치 지형이 변화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7개 경합주를 석권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대선 이후 최초로 총 투표수에서 민주당을 앞섰고, 나아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상하 양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공화당 대통령이 의회도 장악하는 단점 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그간 유지되어 왔던 미국 내 세력 연대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트럼프 등장과 퇴장, 그리고 재등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미국 정치 구조에서 뚜렷한 지지 기반이 없던 트럼프가 2016년 12월 대선에서 당선되어 미 정가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미국 사회 저변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거대한 시대적 요구를 적극 수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장기간에 걸친 미국 주도 자유주의 질서인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따른 자유무역으로 값싼 제품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제조업이 황폐화되고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임금을 받아놓는 불법 임자들의 대거 일부로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짐으로써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유주의 국제질서 수호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미국의 지나친 해외비로 인해 인명 손실 및 재정 적자가 증가하는 등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을 주도하는 엘리트들 및 기득권층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보다는 미국 전통의 가치와 이념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고집하였고, 이 따라 기존의 질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보통 미국인들, 즉 보통 일반 미국 서민들 사이에 기존의 질서를 바꿔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사회 저변의 변화 욕구를 간파한 트럼프는 기득권층에 대항하는 침묵하는 다수의 대변자로 자처하면서 침묵하는 우리 대 특권과 혜택을 누리는 그들이라는 포퓰리즘에 바탕을 둔 대결 구도를 만들어 과거에 비해 악화된 삶의 원인을 단순하게 규명하고 그에 대한 분노 표출의 대상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이 겪는 문제의 원인을 자유무역과 세계화, 불법 이민자, 과도한 안보 부담 등으로 규율시켰으며, 미국의 옳은 규칙과 가치라는 명목하에서 그 어두운 면을 숨기고 미국인들의 고통을 도외시한 채 미국의 불을 해외로 퍼나르는 기득권층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이와 같이 보통 미국인들의 정서를 대변한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 즉 보통 미국인들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미국 우선주를 기치로 내걸어 기득권층의 대변인은 힐러리 클린턴을 물리치고 2016년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정치에서 보통 미국인 대 기득권층 대립이라는 정치 지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집권 4년 동안 워싱턴 기득권층과 세계 각국의 반발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 우선주를 강력 투쟁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는 기사 상태에 빠진 미국의 경제를 극적으로 회생시켜 놓았습니다. 트럼프는 감세와 규제 완화로 오바마 정부 8년간 지속되었던 고실업과 저성장을 벗어나 코로나가 발생한 2019년 12월 이전까지 연평균 2 내지 3% 성장률을 유지하고 실업률도 2019년에 1969년 이후 최저치인 3.5%를 기록하는 등 경제 호황기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빈곤율도 1959년 이래 최저치인 10.5%를 기록하고 가계 중위소득도 68,700달러로 196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보통 미국인들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졌습니다. 또한 멕시코와 국경에 벽을 쌓아 불법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여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나토의 압력을 가해 국방 예산을 증액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안보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역대 정부가 하지 못했던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의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 이란 핵협정 파기 및 주 바그다드 미 대사관 공격을 배후 조정한 이란 혁명 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암살, 이스라엘과 바레인 등 아랍 국가들과의 수교협정을 중지하여 평화협정인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중동 내 최대 미국 위협 국가인 이란을 견제하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동맹관계를 강화했고, 미국의 목사를 억류하고 러시아로부터 S-400 방공체제를 구매한 터키 에르도안의 독재체에 대한 제재 부과 등 해외에서 미국인의 안정과 미국의 안보 이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제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 무역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미정부와 무역 불균형 시정을 추진하는 등 전임 대통령이 이루지 못했던 업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 업적은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실패로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와 건을 무시하고
초기 대응을 소리하여 미국을 세계 최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배출 국가로 만들므로써 최대업적인 경제 해상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역 봉쇄로 공급이 마비되고 수요가 위축됨으로써 2020년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3.4% 성장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침체기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와 전략적 가치, 상호 신뢰보다는 비용 대 이익이라는 상업적 거래 방식을 내세워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탈퇴, 기후변화 협약 탈퇴, 세계 보건기구 탈퇴 등 자유무역과 다자주 훼손과 함께 미국의 해외 최대 자산인 한일, 나토 등 전통적 동맹들과의 관계 균열을 가져옴으로써 미국의 고립을 초래해 미국의 세계 질서 지도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실정에 보통 미국인들 특히 중도층의 등을 돌림으로써 2020년 11월 대선에서 대선 슬로건으로 더 나은 재건을 내건 바이든에게 패함으로써 정치 무대에서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2021년 1월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한 바이든은 미국이 돌아왔다고 외치면서 국내 경제의 재건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도력 회복을 국정 목표로 내세우고 대내 정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바이든은 보다 나은 재건을 목표로 하는 바이든노믹스라 불리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여정과 가자전에서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등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 질서 회복을 적극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바이든 정부에 대해 보통 미국인들은 미국이 과거 진정한 강대국으로 돌아가는 미국의 정상화에 많은 기대를 걸었으나 그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보통 미국인들의 가장 중요한 경제에 실패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시중에 과도하게 돈을 풀어므로써 트럼프 정부 때보다 장바구니 물가를 18%나 상승시켜 보통 미국인들을 또다시 고통에 빠뜨렸고, 이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미국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쟁에 개입하여 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느냐는 그런 불만율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보통 미국인들의 고통과 불만을 해결하기보다는 낙태권 인정, 성소수자 및 불법 이민자 인권 보호 등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미국 정통의 이상주의와 가치를 강조하는 등 기존의 엘리트 및 기득권층 입장만 대변함으로써 보통 미국인들에게 역시 국왕이 명관이다 라는 인식을 강화시켜 또다시 트럼프에게 배합관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 재등장은 미국 정치 정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었던 라티노, 흑인, 청년 세대 다수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를 AP통신, 뉴욕타임즈 등의 여론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대선 당시 라티노들의 트럼프 지지는 35%였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8%가 증가한 43% 나타났으며 흑인들의 지지는 8%에서 16% 상승했고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층의 트럼프 지지는 3.6%에서 47%, 11%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지지 성향인 교회 거주 대졸 이상 고학력 백인 남성의 지지도 2020년 대선 때보다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즉 이번 대선에서는 도시와 농촌과 같은 거주지 차이, 교육 수준 차이, 인종 구성 차이, 연령 차이 등을 가리지 않고 2020년 대선 때보다 트럼프 지지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으로 친기업, 백인, 성인의 지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화당이 앞으로 다인종 노동계층을 포함한 다인종 노동자 정당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전국적으로 트럼프 연합이 구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 지형이 친기업, 백인, 보수 성향의 성인을 중심으로 하는 공화당과 노동자, 흑인, 유색인종 등 청년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의 대립 구조가 보통 미국인들과 기득권층 간 대립으로 변해 더욱 그 양상이 굳어지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미국 사회 저변에 미국 우선주의 정서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내 정치 지형 변화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물가로 인한 경제상 악화가 제일 큰 요인이지만 문화, 특히 성정체성과 같은 진보적 가치 문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 정치적 올바름을 위한 DEI에 대한 보통 미국인들의 거부감이 상당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습이 TV로 중계되자 일본 미국인들은 사이에 문화 차원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반감이 확산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대선 결과 미국 정치에서 광범위한 트럼프 연합이 등장함으로써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에 비해 더욱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2기 집권 동안 자신만 업적을 낭비해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각종 어젠다를 마음껏 밀어붙일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향후 정의될 대내 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해지면서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의 정서 변화와 이에 따른 정치 지형을 주시하면서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번 대선 결과 나타난 미국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미국 정치와 트럼프 이기 정부 정치의 추진 동력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